그다음 광물로 갑시다. 암석을 이루는 광물. 자, 광물이 뭐냐면 우리가 지각을 뭘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 지각은? 그치, 얘는 암석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딱딱하잖아? 그럼 암석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라네. 암석은 그런 광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치?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광물에 대해 배울 거야. 광물이 어떤 종류의 광물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암석을 이루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거든. 광물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작은 알갱이들이야.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 얘네가 모여가지고 암석을 이루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가장 기본 단위야. 얘네보다 더 작은 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기로 해. 얘가 제일 기본 단위야. 제일 작은 단위. 지구상에는 광물 종류마다 수천 종 있어. 종류는 무슨 많다. 약 수천 종.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그치, 절대 못 외우겠지. 약 수천 종은 어떻게 외워? 못 외우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좀 중요한 일만 좀 따로 빼서 외울 거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뭘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탄소. 근데 얘네들은 좀 희귀한 애들이고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얘는 예를 들어서 규산염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안 배워. 그냥 알아둬. 아, 이런 애도 있구나. 이런 애들.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만들어진 애들이고 얘는 한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애들이야. 종류는 누가 많다고? 얘가 훨씬 많다고. 됐죠?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됐죠? 네. 지금 광물 중에서 암석을 이루는 광물 중에서 그 암석의 특징을 갖게 하는 좀 중요한 광물들이 있어. 걔네를 조암 광물이라고 말해. 이 조암 광물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요 광물로서 이제 많이 포함돼 있어. 암석 안에. 얘네는 어떤 애들 있냐면 석영 이런 애들 있고 장석, 흑은목, 박성석, 희석, 감남석 이런 애들 있어. 근데 얘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얘네 색깔별로 나눌 거야. 여기 위에는 하얀색 애들이고 무색, 거의 투명색. 여기 애들은 색깔이 있어. 이렇게도 나눌 거야. 조합 광물을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어. 뭐 가지고? 색깔 가지고. 좋네요. 자, 얘는 좀 뭐라고? 지금? 그치, 조암 광물들이라고. 암석이 아니고 아직 광물 형태야. 얘네가 모여야지 뭐가 되는 거야? 얘네가 모여야 암석이 되는 거지. 광물이 모여야 암석이 됐으니까. 좋아요. 장석, 희석, 장석, 석영. 제일 많은 친구가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얘가 많고, 그 다음 희석, 그 다음 흑은모, 각성석, 흑은모,
뭐 이 정도 순서로 많아. 서경 장서이 제일 많다 이 정도 외워주면 되고 얘네들의 한 순서도 좀 알아주면 되겠다. 얘네를 다 알고 얘네 순서까지 아마 다 아는 게 문제적으로 나올 수 있어. 물어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얘네를 어떻게 그럼 과연 분리를 하냐? 얘네 두 개 같은 경우만 하고 무색이라네. 그럼 우리가 얘랑 어떻게 구분을 할까? 구분한 방식이 있을까 없을까? 반에 있지. 반에 있으니까 이제 나눌 수 있었겠지. 어떻게 나누는지 봅시다. 자, 쌤이 저기서 뭐 써놨어 지금? 색깔 써놨지. 색깔이 암석을 구분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야. 이제 들어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색깔이잖아. 색깔이나 모양이지. 그래서 이거를 암석의 광물의 특성이라고. 1번이 색깔이야. 자,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돌이랑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랑 어떻게 구분을 해? 그치? 금은 금색이잖아. 거의 이제 센노란 색이지. 얘는 그냥 바닥에 있는 돌은 그냥 검은색이잖아. 이거 두 개 가지고 누가 금 같아요? 라고 일반인한테 물어보면은 다 얘를 금이라고 선택을 하겠지. 이게 뭔 특성이야? 처음에 보이는 색깔. 두 번째가 이게 처음 배운 건데 조은색이라는 게 있어. 조은색이 뭐냐면 좋은 판이라는 판이 있거든. 하얀색 판이 있어. 도자기 만들 때 굽는 그런 판이 있어. 이 판에다가 그어보면은 이제 그 광물이 가지고 있던 색깔이랑 좋은 색이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노란색 광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옛날에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뭐가 썼냐면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금은 희귀하니까 화폐 형태로 또 띄었거든. 요즘도 금을 가지고 거래만 하잖아. 금이랑 황철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단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 금이랑 황철석은 색깔도 똑같고 재현해 놓으면 모양도 똑같아. 그럼 금이랑 황철석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무게로서 구분하기 힘들었어. 왜냐면 자 가져가세요 하고 가져가는데 그냥 둘 다 광물이니까 무겁네? 하고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좋은 판에다가 긁어봤어. 금은 색깔도 금색이고 조은색,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오는 여기에 그런 가루 모양으로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남거든? 그 색도 금색이었단 말이야. 근데 황철석은 무슨 색이 나왔냐면 이렇게 긁었을 때 그렇죠. 검은색이 나왔어. 이게 들어본 적 있어? 황철석은 긁었을 때 검은색이 나와. 그래서 좋은 판에다가 대고 이거 진짜 금인지 한번 봅시다 하고 딱 긁었는데 검은색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이겠지. 이런 식으로 금이랑 황철석을 구분했어. 그러니까 좋은 색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겠지. 실제로 이거는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 좋은 판에 긁은 색이 좋은 색인데 그 좋은 색도 광물마다 다르다. 그래서 색깔이 같지만 이제 종류가 다른 두 광물을 좋은 색에 긁어보면 서로 다른 색깔을 띈다. 그치요? 다음 세 번째는 붓기. 붓기는 단단해랑 무른해가 차이가 있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모스 붓기 혹시 들어봤을까? 1번부터 10번까지 한 2번에 찾고 있고 10번에 금강석 있고 한 번도 못 들어왔어? 이제 두 광물을 서로 긁었을 때 둘이 비슷한 광물을 긁었을 때 긁히는 애가 있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거든? 그럼 가만히 있는 애랑 긁히는 애 중에 뭐가 더 강한 거야? 그치, 긁히는 애가 더 약한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광물을 이제 뭐랑 뭐를 주로 긁냐면 석영이랑 반에서도 주로 긁어. 뭐가 더 약하냐면 반에서 더 약하거든. 얘는 석영이 훨씬 강해. 그래서 석영이랑 반에서랑 둘 다 색깔이 똑같단 말이야. 색깔이 좋은 색까지 같은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색깔이 같아. 투명해 얘는 둘 다. 그래서 뭐가 더 센 애지 하고 긁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긁히는 애가 그럼 석영일까 박혜성일까? 반에서 다 약화됐어. 그치, 긁히는 애가 더 약한 애니까 반에서 긁히겠지. 그러면 얘가 긁히네, 여기서 가루가 나오냐면 걔가 반에서, 얘 안 긁히네 멀쩡하냐면 석영. 그치.
번째는 자성이거든. 자성이 뭘까? 자기력을 띠는 성질을 줄여서 자성이라고 해. 자기력이 뭐야?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치, 자성한테 있는 거야.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철에 가까이 대보면 철에 붙어 안 붙어? 붙지. 그게 자성이야. 그 자성을 띈 돌들이 몇 개 있거든? 그 돌들을 이제 광물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그치? 다음 마지막은 염산 반응이야. 아까 반해석 이 친구 있지? 반해석을 놔두고 그 위에 염산을 이제 몇 방울 떨어뜨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거품과 함께 무슨 기체가 발생하거든? 이게 염산 반응이야.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다 거품이랑 기체라는 반응이 발생하잖아. 이게 염산 반응이야. 여러분들 염산 반응이 지금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광물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 됐나요? 됐죠?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주면은 이제 혹시나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반해석은 CaCO3라는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졌거든? 이걸 식을 써보면 CaCO3 더하기 염산은 HCl이야. 얘네가 둘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CaCl2 플러스 H2O 플러스 CO2. 이거랑 이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까지 없는데, 자, H2O는 뭐야? H2O 혹시 안 들어봤어? 얘는 물이거든. 이건 뭐냐면 이산화탄소야. 그럼 뽀글뽀글하면서 거품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기체가 발생하겠지. 여기 기체가 뭐야? 얘는 고체야. 뭐가 일어났게? 아니, 물은 액체 형태로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뽀글뽀글하면서 나오는 액체가 이산화탄소야. 혹시 궁금할까 봐 적어놨고, 사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이거까지는 몰라. 만약에 근데 전공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이런 식을 알려주면은 나중에 쌤한테 와서 얘기해. 이거 식 나왔어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하면 쌤이 설명해줄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물의 색깔, 조흔색, 곱기, 자성, 염산 반응을 통해서 광물이 어떤 광물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색깔 보자마자 알 수 있고, 좋은 판에 긁어왔을 때 그때 나오는 색깔, 굵기,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서로 두 광물을 긁었을 때 누가 긁히는지, 자성, 자기력을 띠는지 안 띠는지, 염산 반응, 염산과 접촉했을 때 반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 5가지 특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광물이 어떤 광물인지를 알 수 있다. 뭐 할까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모르겠는 거, 아직 잘 안 와닿는 거 없어? 괜찮아? 다음 페이지. 암석과 공물의 활용. 지금 몇 시일까요? 우리 3시에 시작했지? 3시. 지웠죠? 자, 암석과 광물의 활용.
암석의 이용. 1번은 암석의 이용. 보통 암석이 광물을 파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암석은 그 암석 자체로 그러니까 돌 자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광물은 그 암석에서 뽑아내가지고 2차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좀 더 많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줄게. 자, 돌 자체로 만드는 거. 일단은 화강암. 화강암 되게 단단하거든요. 되게 단단해가지고 주로 옛날 사람들이 돌이나 돌로 다리를 만들 때 많이 이용했었어. 다리나 뭐 건축 재료. 다리 등 이런 건 쉽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 좀 약해가지고 쉽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단단한 화강암을 썼고요. 다음 현무암. 자, 우리 현무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 그렇지, 제주도에 많이 볼 수 있지.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 공항에서부터 뭐가 있어? 이렇게 배 이렇게 손대고 있는 도라르망 있지. 도라르망. 네, 돌 제주. 너희 혹시 하르방에 이 하르방이 뭔 말인지 아니?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그래서 돌 할아버지. 여기 한번. 거기서 그럼 할머니 뭐라고 한다나? 아마 제주 방언으로 할머니일 거예요. 하르방 할머니일 거예요. 그리고 편마암. 나중에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배울 건데, 편마암은 줄무늬가 있거든. 돌인데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그 줄무늬가 조금 유니크하게 생겨서 이건 보통 고형물로 많이 사용해요. 이런 걸로 쓰이고, 그리고 석회암. 석회암 얘는 다리 건설이나 건축물 에 사용하는 시멘트의 원료야. 얘를 직접 쓰진 않는데 얘를 갈아가지고 시멘트로 만들어. 그리고 시멘트를 이제 시멘트를 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탄탄하게 건물을 만들지.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가 베리암. 베리암은 조금 하얗고 이쁘게 생긴 게 특징이라서 깎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얘는 뭘로 많이 쓰냐면 조각상을 많이 썼어. 우리 막 비너스상 이런 거 본 적 있을까? 이제 그림에서라도, 그림이나 이제 뭐 사진으로라도 혹시 본 적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전부 베리암으로 만든 거야. 베리암을 깎아서 만든 조각상. 그렇죠? 자, 두 번째, 광물의 이유. 광물 맨 처음 나오는 친구는 석영이거든. 얘는 규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잘 캐내가지고 뭘 만드냐면 전지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주로 써. 반도체 또는 전지. 너희 핸드폰에 보면은 메모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 미세한 작은 부품들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다 석영을 만들어서, 석영을 녹여서 규소를 뽑아서 만들어낸 거야. 한 리튬. 얘는 또 전기가 배터리를 만드는 데 많이 쓰거든. 보드 배터리도 쓰이고 일반 뭐 전기차 배터리도 쓰이고. 얘는 배터리. 얘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많이 써. 그래가지고 우리 혹시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놀러 갈 때 보조 배터리 그 수화물에 넣지 말고 가지고 타라는 거 혹시 뭔 말인지 알아? 그치, 그런 거 본 적 있지. 왜 그런 거 같아? 그치, 터질까봐. 근데 리튬이 한번 이게 살짝 조금 불안정한 원소라서 한번 산소랑 접촉했을 때 불이 날 수가 있거든. 근데 수화물에 있으면 대응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대신 가지고 타면은 거기 비행기 내부에서 어떻게든 그걸 처리할 수 있잖아. 근데 수화물에 한번 불이 붙으면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에 불이 붙으면 되게 내릴 수도 없고
큰일이 일어나겠지. 그래가지고 리튬 배터리는 수확을 못하고 간대. 이제 내가 꼭 가지고 간대. 또 뭐도 있냐면 저 전기차의 배터리도 리튬이 많이 쓰여있거든. 근데 한참 전에 한 작년 여름쯤인가 리튬 배터리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몇 번 있었잖아. 그치? 그게 다 이 리튬이 불안정해져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과열 때문에 화재가 난 거였었어. 리튬이 저렇게 좋기도 한데 뭐 안 좋은 부분은 전기가 너무 잘 통하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구리. 황동석에서 켤 수 있는 구리가 있는데 얘는 전선을 만드는데 자주 이용돼. 자, 근데 사실 구리가 왜 전선을 만드는 데 쓰일까? 전선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잘 통해야 돼? 그치, 전류가 잘 통하니까 구리로 전선을 짰겠지. 근데 구리보다 더 잘 통하는 친구가 있어. 금이라고. 우리가 아는 진짜 그 금. 걔는 구리보다 잘 통하거든. 근데 왜 금으로는 선을 안 만들까? 비싸지. 그리고 구리로 선을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저 전선은 저녁에 와서 잘라가겠지. 도둑질 하겠지. 그리고 비싸니까. 근데 구리는 조금 금보다는 조금 전기 전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싸고 잘 구할 수 있고 훔쳐갈 걱정도 없으니까 구리로 쓰는 거야. 철, 다철석이나 적철석에서 나오는 철, 다철석에서 나오는 철. 이 철은 우리 산업에 대부분을 쓰이지. 철은 뭐 산업에서 대부분. 뭐 있어? 5번 고령토, 네오디뮴, 알루미늄, 타이타늄. 고령토는 뭐 보자. 네오디뮴 자석성 혹시 들어봤어? 그치. 자석이 엄청 센 친구잖아. 얘는 자석을 만드는 데 쓰여. 이건 7번. 얘가 알루미늄, 타이타늄. 얘는 되게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은 되게 가벼워가지고 좀 가벼워야 되는 거 뭐 있어? 떠야 되는 거. 어디에 떠야 되는 거? 그치. 비행기 이런 데 막 주로 많이 쓰여. 알루미늄이 그 비행기 아마 되게 많이 쓰일 거야. 그럼 왜 다 차나 이런 것도 전부 알루미늄으로 하지 왜 철로 하나요? 철보다는 조금 비싸겠지. 비행기는 누구나 가질 수가 없는 거지만 차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격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지. 그럼 조금 비싼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싼 철로 쓰는 게 좀 더 그래도 낫겠지. 암석과 광물의 활용. 그 아래 보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암석과 광물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 지구는 몇 개? 한 개. 그러면 지구에서 나오는 광물들도 한정적이야 아니면 무한해? 한정적이겠지. 그러면 당연히 아껴 써야겠죠. 너무 막 신한다고 너무 파지 말고 좀 아껴 써야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서 궁금한 거. 여기는 딱히 막 원리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서 거의 외우는 거다, 그렇지? 궁금한 거 혹시 있을까? 대리소리야, 대리암. 대리암이 있잖아. 이제 혹시나 궁금할까 봐서 좀 더 설명을 주면 석회암이라는 애가 있거든? 이 석회암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 대리암으로 바뀌어. 근데 대리암을 우리가 가공하기 좋게 깎아가지고 운반했어. 그럼 걔를 뭐라고 하냐면 대리석이라고 불러. 얘랑 같은 거야. 얘는 엄청 크게 그냥 박혀있는 돌, 지층에 박혀있는 돌 이 정도 생각하면 대리석은 우리가 캐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 이 정도의 돌을 의미해. 암이 보통 좀 더 큰 개념이고 석이 좀 더 작은 돌의 개념이야. 이게 막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궁금하면은 혹시 그리고 다들 히토리 이런 거 들어봤을까? 히토리.
안 들어봤어? 히토리가 뭐냐면 조금 희귀한 광물들을 히토리라고 그러거든? 우리 생활에 엄청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산업 개발에 주로 필요하고 근데 매장량이 좀 적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 그래서 캐기 힘든 광물들을 보통 히토리라고 한단 말이야. 뭐가 있냐면 뭐 스칸디움, 이트리움, 란타넘, 네오디뮴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사용 가능한 양이 적어. 근데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해. 요즘 말하는 우리 막 요즘 뭐가 뜨고 있지? 2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거에 꼭 필요한 애들인데 우리가 아직 얘네를 경제성 있게 뽑아내기 좀 힘들어. 경제성 있게 뽑아낸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얘를 캘 수는 있거든? 근데 캐는 비용이 캐낸 다음에 얘네를 파는 비용보다 더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거를 어떤 돌을 캐내가지고 1,000원에 팔 거야. 1,000원에 팔 거야. 근데 얘를 캐내는데 중장비도 들고 그만큼 사람도 들고 막 얘를 이걸 다 하는데 10,000원이 들었어. 그럼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파는 거잖아? 이거 경제성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캐내는데 완벽하게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앞으로 산업에 꼭 필요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꼭 캐내야 되는 것들을 히토리라 그래. 어디에 많을까? 땅덩어리 큰 나라에 보통 많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잘 안 나와. 우리도 히토리를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 저기 중국이나 뭐 중동 이런 데 많이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겠지. 그렇다고 막 중국이랑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건 아니긴 한데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어느 나라랑도 뭐 다 친하게 지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친구들이 히토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랑 싸우지 말고. 도덕 시간 같네. 자, 암석 광물 활용은 여기서 끝.